저는 환갑이 넘은 여자예요. 80년대 초반에 큰아이를 낳았고 몇 년 후에 막내를 낳았죠. 요즘 시간이 많다 보니 아주버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방금 아주버님과 만나고 왔는데 정말 만날 때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매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중부지방에서 나고 자랐어요.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큰 공단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둘 다 고졸인데 남편의 집안은 대단했어요. 남편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3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모두 영특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은 3형제 중에 막내였고 위로 둘째 형도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 직전에 서울로 발령이 났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에서 살게 된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을 찾아갔고 아주버님의 집에서 신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방 3개가 있었고 세를 주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부엌,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나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새 방에서 남편과 신혼을 시작했고 1년 뒤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주버님은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운 상태였는데 제가 아들을 낳자 새로운 아기가 너무 신기하다며 퇴근하고 저희 집에 와서 조카를 안아주고 놀다 가셨어요. 저는 살림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직장도 그만뒀고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어서 그 당시 아침에 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어요. 메모를 해가며 요리 연습을 했고 집에서 10분쯤 걸어가면 꽤 큰 재래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장 봐와서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어느덧 제 요리 실력은 꽤 수준급이 되었고 자신 있는 요리를 해서 형님 가족과 같이 나누어 먹기도 했어요. 내색할 수 없었지만 형님과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이 꽤 큰 스트레스였는데 얼른 돈 모아서 이사 가자고 다짐했답니다.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근처 작은 주공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만의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형님 집은 우리라 쓰는 방문을 열면 형님네 거실이 바로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조금 눈치가 보였거든요. 형님네도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지동생네 부부가 한 집에서 사니 아무리 격식을 차린다 해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저도 하필 형님네 집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도 워낙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형님을 닮아 그런지 아내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했죠. 남편은 형님처럼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형님의 권유로 강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드디어 학사학위를 땄습니다. 회사에서도 학사 인정을 받아 다른 대졸자들과 같이 승진할 수 있었고요. 우리 애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이제 고백하지만 저는 띠동갑인 저희 아주버님과 따로 만나는 사이예요. 아주버님은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저에게 육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집에 가기 전에 저와 악수하자고 하면서 지폐를 말아서
살짝 손에 쥐어주고 가셨어요. 그 돈은 저희 남편도 몰라요. 어느 날은 쪽지가 써 있었어요. 재수 씨, 좁은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시장에서 혼자 뭐라도 사 먹으라면서 준 용돈이었어요. 아주버님도 5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추석쯤 아주버님의 생신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주신 돈을 모아 와이셔츠를 사서 선물해 드렸어요. 아주버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추설 때 또 용돈을 몰래 주시더라고요. 형님이 알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일이겠지만 저는 아주버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형님은 굉장히 괄괄한 성격이고 억척스럽고 투박하게 살림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요리 하나는 정말 요즘 말하는 셰프급으로 잘 차려 먹었어요. 하나를 먹어도 보기 좋게 예쁘게 담아 먹었고 아주버님은 그런 제 요리 솜씨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요리 잘하는 부인은 남편이 평생 사랑해 준다는 말이요.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 아주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애들 시험 기간이라 일찍 끝나는데 근처 횟집에서 저희 식구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형님네 애들도 모두 시험 기간이라 못 나오고 저희 식구와 밥을 먹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일식당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회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큰 지출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일식집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남편이 막내 동생이라고 엄청 위해 주셨어요. 그날 저희 식구는 아주버님 덕에 신나게 식사를 했어요. 남편도 형님 덕분에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 드렸고요. 저는 그날 아주버님이 따라주는 술에 기분 좋게 취해 있었고 아주버님은 재수 씨는 좀 더 놀게 하고 내가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재수 씨가 그동안 집에서 애들 건사하느라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하면서요.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저는 아주버님과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거나하게 취했고 호프집 조명에 비친 아주버님을 보니 남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아주버님은 3형제 중에 제일 미남이고 저희 남편이 그 다음으로 잘생겼거든요. 아주버님은 창가 너머로 보이는 여관을 가리키며 잠시 쉬었다 가자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럴 순 없다고 했죠. 아주버님은 오늘 내 말을 들어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테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좋은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힌트를 준다면 정말 상상도 못하게 좋은 일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소소하게 용돈을 챙겨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 아주버님에게 뭔가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버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주버님은 정말 대단한 정력가였어요. 그날 3번이나 일을 치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애들을 재우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군요. 죄책감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자꾸 아주버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집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아버님에게 받은 땅을 내 명의로 바꿔줬어. 그 땅을 팔면
옆 동네 33평 아파트를 살 수 있어 가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버님이 말하던 좋은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주공 아파트에서 내 식구가 사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던 아주버님에게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땅을 팔았고 우리는 꿈에 그리던 3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큰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식구를 거둬준 데에 대한 감사 인사였죠. 그 후로도 저는 아주버님의 호출에 응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아주버님께 더 연락을 많이 합니다. 아주버님은 시아버지가 하던 특수 작물을 드시고 자라 누구보다 건강하셨어요. 남편은 지금도 우리의 관계를 모르고 있고요. 남편은 어느덧 회사를 퇴직하고 근처 주말 농장에서 작물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아이들이 한참 클 때 갱년기 우울증이 왔었는데 별로 힘들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주버님과의 짜릿한 만남 때문이었어요. 몇 년 전 아주버님의 칠순잔치 때 아주버님 댁에 고급 공기청정기를 선물해 드렸어요. 저희 가족이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아주버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밤에 잠시 만남을 가졌어요. 아주버님은 70대인데도 건강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여전히 힘이 좋으세요. 저도 그런 아주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아주버님에게 평생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60대 할머니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